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먼저 지난 금요일 미국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3대 지수는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가장 뚜렷했던 이유는 미국의 고용 지표가 실망스러웠기 때문이었었는데 다우 지수는 하락하고 나스닥 지수는 상승한 채 마감이 됐죠. 자, 7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23만 5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72만 명이었기 때문에 예상에 비해서 거의 대략 3분의 1 토막 수준의 결과가 나온 건데요. 자, 상당히 부정적인 숫자지만 예상했던 대로 이거는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를 덜어주면서 나스닥 시장이 상승한 겁니다. 다만 고용이 부정적이라는 것은 실물 경기에 대한 그만큼의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우 지수는 하락한 채 마감이 됐는데요. S&P 500 지수 11개 섹터 가운데 9개 섹터가 내리고 2개 섹터만이 올랐습니다. 그중에서 기술주가 0.4% 오르면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는데 시장을 총 정리를 해보자면 이 고용 시장의 부정적인 그 지표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 약간의 소강 상태를 보인 가운데 기술주들이 상승하면서 시장의 하락을 방어했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외에도 더 자세한 시장 상황이 있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지금부터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장 미국 증시는 부진했던 고용 지표에 반응하면서 나스닥 홀로 상승 마감됐습니다. 그렇다면 고용 지표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미국 증시는 어떻게 마감됐는지 더 자세한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금요일장에 8월 고용 지표가 발표됐잖아요. 그런데 1월 이후에 최소폭으로 증가하면서 시장에는 꽤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 결과 발표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반신반의하면서 봤던 상황들이고요. 특히 무엇보다 지금 신규 고용 관련된 숫자 자체만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쇼킹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7월 달에 100만 건이 넘었던 부분들 쪽에서 뭔가 이제 8월 달로 들어오면서 하반기로 들어올수록 좀 더 자신감을 갖지 않을까라고 봤었던 부분들이 이제 23만 건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우려감들이 좀 커졌던 상황들이고요. 그와 함께 또 실업률 자체적으로 보게 되면 안정화되는 건 사실입니다. 7월 달에 5.4% 실업률이 5.2%대로 줄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나마 이쪽은 괜찮은데 노동 참여율 같은 경우도 63%대에서 61.7%대까지 또 많이 좀 줄어든 상황들이죠. 그런 쪽에서 어떤 부분들이 가장 충격이었나라고 봤었을 때 주목할 부분들은 오프라인 관련된 리테일 쪽 그리고 즉 유통 관련된 쪽이 계속 증가세를 보이다가 이번 8월 달에 충격을 보였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변화가 가장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앞으로 변화들 특히 9월 달로 넘어가면서는 이제 고용 환경이 계속 개선될 수 있겠느냐라고 봤었을 때 아직까지 또 불투명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일단 계약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단기적인 일자리 같은 경우 뭐 중고등학생의 단기 알바 자리가 이제 또 어느 정도 또 축소가 될 가능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그 여름 때 성수기로 바라볼 수 있는 레저나 숙박업종 같은 경우는 또 빠르게 위축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에서 좀 부정적인데 하지만 반대로는 이제 이렇게 됐었을 때는 아이들과 같이 뭐 또 휴가 시즌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좀 놀았는데 계속 뭐 일단 이 상태를 더 지내보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가다 보니까 부모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가는지 여부들도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와 함께 또 이번에 의미 있는 일자리가 늘어났던 쪽은 자동차 쪽 같고요. 게다가 또 아마존의 일자리도 증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오프라인 유통 쪽은 부진해도 온라인 유통 쪽은 괜찮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앞으로에 대한 체크를 해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어떤 경제 펀드멘탈이라는 부분들보단 오프라인 쪽에 대한 위축세로 봤었을 때 아무래도 저희가 꼽을 수 있는 거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변수가 크다라고 느끼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번에 이 바이러스와 관련된 쪽이 얼만큼 또 시장에 영향을 끼칠까라고 봤을 때 조금 좀 어떤 하반기로 갈수록 좀 불안해질 수 있는 요인들 중에 하나가 일단 노동절 이후부터 계속 어떤 지금 휴가가 많은 상황들이죠. 대표적으로 추수감사절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런 가족들이나 아니면 지인들끼리 모여서 파티를 많이 하는 분위기일 텐데 그렇게 됐었을 때 지금 작년에도 그랬지만은 겨울로 갈수록 대유행이 좀 더 커졌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하반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었을 때 그러면 델타 바이러스가 더 확산될 수 있는 기로에 놓여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일자리 쪽에 좀 부정적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점들도 특히 오프라인 쪽에 대한 일자리가 타격을 받을 수 있겠다는 관점들도 눈길이 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8월에 그치지 않고 9월에 고용 환경 개선도 불투명해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렇게 된다면 연말에 테이퍼링 실시하겠다고 밝혔던 연준의 셈법도 좀 복잡해질 것 같은데 내년 이후로의 지연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지금 시나리오로 보게 되면은 이제 연준이 8월 고용 지표 잘 나왔으면 이제 이번에 9월 달 이제 FOMC 회의에서 바로 테이퍼링을 발표를 하고 한 11월 달 연내 쪽에 테이퍼링을 시행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했던 부분들인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좀 바꿔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 올해가 아니라 내년으로까지 넘어갈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진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통화 정책은 유지가 되는 관점 쪽에서 게다가 이번에 9월 달에 다시 또 상원에서 이어졌던 하원까지 다시 내려오는 이 어떤 3조 1천억 달러의 테이퍼링, 재정 부양책과 관련된, 즉 인프라 투자와 재정 부양책을 같이 통과가 시키는 모습들이 의회에서 확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또 하나의 또 유동성을 더 키우는 요인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반응은 이제 유동성은 위축이 될 가능성보다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게 되면 오히려 증시에는 좀 더 긍정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국내 변수들도 상당히 좀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국내는 이제 또 약간 수급적인 부담감도 살짝 있는 부분들이 연말까지 이제 양도세, 개인 양도세 관련된 10억이죠. 이 정도까지 또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양도세 기준에 올해 주식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났다. 특히 대표적인 중소형주겠죠. 이쪽에 되게 되면 아무래도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될 수 있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10월 달에는 또 국내선 예정된 CFD 계좌 같은 경우도 증거금이 올라가죠. 그러면 이에 따른 단기적인 수급 압박도 하반기로 가면서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유동성과 관련된 변수들은 오히려 미국 쪽이 좀 더 우월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미국 증시가 좀 더 주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쪽이고요. 하지만 또 반대로는 이런 유동성의 흐름들이 계속 확대가 된다라고 했을 때 달러화가 혹시 약세로 지금 특히 지난 금요일 날도 그런 변화를 보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약세로 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또 신흥국 쪽에 대한 기대감은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또 여러 가지 변수들도 한 번쯤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미증시는 어떻게 마감됐고 그리고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특징 업종과 종목은 어떤 게 있었는지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은 이제 고용 지표를 호재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경기에 대한 위축으로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고민이 좀 많이 나타났던 하루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반응은 좀 제한적이었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단순하게 이 부분을 호재로만 또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관점들은 일단 그런 쪽에서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유지가 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나스닥 시장 기술주의 강세가 돋보였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이제 지표 흐름을 보게 되면 유가는 소폭 하락세로 보여졌고요. 말씀드렸던 달러화는 약세를 보이면서 7월달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는 점은 오히려 신흥시장의 변화들도 앞으로 같이 동반적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또 달러화가 약세가 되면은
추가적인 원자재 가격들의 강세도 같이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여파 오늘부터 계속 체크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반대로 또 10년물 국채 금리는 오히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1.3대 이상으로 들어온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변화를 봤었을 때는 아직까지는 또 시장의 어떤 한 방향으로 확신을 또 강하게 가져가지는 못한다라는 쪽도 눈길이 가고 있고요. 그 밖에 또 섹터별과 종목별 동향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그래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가 상승세를 띠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와 함께 전반적인 강세는 이어졌는데 오히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약보합세를 보였다는 쪽에서 오늘 국내 시장에 삼성전자에 미치는 영향은 좀 고민이 됐지만 방금 전에 또 삼성전자는 뉴스가 나왔던 게 미국 공장에 대해서 테일러죠. 이쪽에 대한 또 확정 뉴스가 나오다 확정 가능성 이쪽에 대한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또 삼성전자의 변화는 또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은 또 하나 섹터별로 봤었을 때 이제 지금 레저나 유통 소비주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컨텍스 쪽이죠. 이쪽은 아무래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만만치 않구나라는 시각 때문에 하락세를 보인 반면에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기술주는 또 강세를 보였고요. 또 게다가 중소형 에너지주 쪽에서도 선별적인 강세가 눈에 띄었다라고 하게 되면 유가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는 측면들도 보였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밖에 또 이렇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또 유행하는 모습들이 확인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백신 관련된 모더나 강세를 보였었고요. 또 하나 이제 전자서명 업체라고 하는 도큐사인 같은 경우도 거래량도 급증하면서 상승세를 보였는데 대표적인 언택트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성장세 계속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단순하게 언택트 쪽이 아니라 자체적인 성장도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쪽의 분석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강했고요. 마지막으로 워크데이라고 하는 클라우드 쪽과 HR 솔루션을 하는 회사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언택트 쪽에 무게를 둔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계속 HR 관련된 쪽은 기업들이 위탁을 할 수 있는 분야다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던 점도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8월에 고용지표가 부진하게 나오게 되면서 미증시 대체로 부진한 모습 나타냈지만 기술주가 어느 정도는 방어해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전화 연결 도와드렸습니다. 대표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